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유발하는 애들을 이제 통틀어서 병원체를 하는데 첫 번째로 뭐가 있다 그랬냐? 뭐 바이러스. 그래서 바이러스 얘기했었어, 그지? 바이러스. 여기서는 별거 없어.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질병의 종류라도 좀 제발 꼭 외워두는데, 그지? 바이러스는 이제 핵산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핵산인데 DNA 갖고 있는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 RNA를 갖고 있는 애들은 RNA 바이러스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DNA 바이러스, D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거기 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다만, 그지? 예를 들어 거기 그림에는 지금 RNA만 나와 있는데, 그지? RNA 바이러스는 이제 우리 그 소위 말하는 독감.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국에 유행하고 있는 게 뭐야? 그 새끼 RNA야. 변이가 겁나. DNA 바이러스보다 RNA 바이러스가 훨씬 더 돌연 변이가 많이 잘 나타난다는 거. 왜냐면 구조적으로 RNA가 조금 더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돌연 변이 굉장히 잘 나타난다는 거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 뭐 나머지는 그냥 좀 암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주요 질병들, 감기, 독감, 뭐 예를 들어서 HIV, 그지? 그 에이즈, 이제 다 살았다, 뭐 등등등 거기 나와 있는 것도 암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균이야. 자, 뭐 지난번에 바이러스하고 세균하고 비교하는 얘기 해줬던 것 같은데, 일단 바이러스와 달리 세균은 생물이지. 생물인데 단세포 생물인 거지, 그지? 근데 니네 이제 단세포 생물도 생물이니까 무조건 뭘 갖고 있어? 핵산을 갖고 있는 거야, 그지? DNA, RNA 다 가지고 있거든. 얘는 둘 다 갖고 있어, 생물은. 바이러스는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거고, 세균을 비롯한 이 생물들은 무조건 둘 다 갖고 있는데, 그 DNA 또는 RNA라는 핵산을 둘러싼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불러? 핵이라 부르지. 핵이 있냐 없냐 또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단세포 생물인데 그 단세포가 핵이 없는 애야. 그럼 우리가 핵이 없는 애들을 뭐라 불러? 원핵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세균은 단세포 원핵 생물이다, 그지? 그 다음에 세포는 세포인데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갖죠. 그러니까 거기 그림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세포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세포 막이 이렇게 있어. 이제 세포막. 그리고 그 안에 핵산이 핵 없이 그냥 이렇게 막 풀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니네가 배운 바 있는 리보솜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움직일 수 있는 세균이라면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도 또 가지고 있고, 예전에 요것도 나왔던 것 같아. 니네 세포벽 하면 뭐가 떠오르지? 식물 세포 떠오르지 않냐? 1학년 때 통과 때 아마 배웠을 텐데, 식물 세포벽의 주성분이 뭐야? 셀룰로스였지. 그럼 여기 세균도 세포벽이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그거 떠올려서 뭐라고 생각해? 성분이 셀룰로스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셀룰로스 아닙니다. 이거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성분이야. 펩티도글리칸. 이거 내가 한 2년 전? 3년 전? 세화고 내신에서 이거 나온 거 본 거 같기도 해. 세포벽에 성분 묻는 거. 펩티도글리칸.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뭐 요거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세균들도 거기 보면은 모양에 따라서 동그랗게 공 모양으로 생기면 구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요 그림처럼 막대기처럼 길다랗게 생겼으면 이거 막대기 간자를 써서 간균. 그 다음에 약간 나선 형태를 띠면 나선균.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거기 나와 있다시피 간균, 나선균, 뭐 구균, 뭐 요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거야. 뭐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감염 방법, 특징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럼 이런 세균성 질병, 세균 때문에 걸리는 질병에 뭐가 있느냐? 요거만 좀 암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지? 대표적인 거 뭐 있어? 뭐 우리 잘못 먹으면 걸리는 거. 그렇지, 식중독. 그 다음에 너희가 보통 한 3살, 4살 무렵 때 되게 많이 걸리거든. 예방주사도 맞아. 폐렴이라고 하는 거는 폐렴 구균이라고 하는 그 동그랗게 생긴 균에 의해서 걸리는 거지. 폐렴. 또 뭐 있을까? 성병이라고 하는 뭐 임질, 매독 이런 거 다 마찬가지로, 그죠? 임질,
매독. 그 다음에 이제 왜 상처 났을 때 상처 부위 소독 잘 안 해주면 상처 부위를 통해서 균이 감염돼 가지고 파상풍 걸리기도 하고. 우한 폐렴이라고 하잖아요. 그가 이게 우한 폐렴이라고 처음에 불렸지. 근데 그게 왜 우한 폐렴이냐면 폐렴 증상하고 비슷했던 거야. 그래서 처음에 우한 폐렴이라 불렀는데 나중에 그게 정식 명칭이 뭘로 바뀌었어? 코비드19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바이러스인 거고, 그 바이러스는 어디서 무슨 바이러스에서 사스 바이러스에서 돌연변이 된 놈이 이 코로나를 일으킨 거죠. 그지? 뭐 근데 이제 일부 정치인들과 일부 극우 언론 매체에서는 그지? 그거를 그렇게 물고 늘어져 갖고 국제 WHO에서 코비드19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한 폐렴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그지? 그런 것들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게 참 그렇게 그런 국민적으로 문제가 된 질병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지네끼리 싸우겠다고, 그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나라의 발전이 안 되는 거야, 그지? 내가 뭐 너희들 앞에서 사실은 이런 정치색을 드러내면 안 되지. 어쨌든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중립적인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지?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생물적인 특징도 있고 무생물적인 특징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독립적으로 홀로 있을 땐 생물이 아닌 거야. 근데 바이러스가 세균보다 크기가 훨씬 작아. 그러니까 세균 위에 올라타면 세균 안으로 지 DNA 밀어넣어서 마치 생물처럼 자기 증식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생물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생물이다 무생물이다 단정할 수는 없는 거지. 그냥 그 둘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식중독, 폐렴, 임질, 뭐 매독, 파상풍 거기 뭐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흑사병, 탄저병, 이제 특히 탄저병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렇게 이런 테러 집단들이 화학 무기로 많이 이용하려고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지?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그지? 뭐 탄저병, 뭐 등등등이 있다라는 거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별거 없습니다. DNA. 무조건 DNA. 뭐가? 세균. DNA, RNA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 생물이면 핵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바이러스는 DNA나 RNA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단세포 생물도 생물이니까 생물은 무조건 DNA, RNA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총 5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4가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하나 그 우리 교재 없는 거 하나 얘기하자면은 병원체 중에 또 이런 게 있어. 이거는 꼭 내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야. 세균이 나오면 꼭 얘기. 균류라는 것은 균류. 애들이 이거 엄청 혼동해요. 세균하고 균류는 완전 다른 거야. 근데 균류라고만 써져 있으면 애들이 그냥 무턱대고 세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일단 균류는 다세포 생물이야. 참고로 다세포 생물들을 이루는 세포는 무조건 핵이 있습니다. 진핵 생물이라고 하죠. 진핵 생물. 핵이 있는 애들은 진핵. 그래서 요거 혼동하면 안 돼. 균류하고 세균. 그럼 니네 균류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곰팡이야, 곰팡이. 곰팡이가 병원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요즘은 위생 상태나 영양 상태가 되게 좋잖아.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있잖아. 이렇게 겨울 되면 막 버짐 피고 버짐. 얼굴에 곰팡이 피는 거야. 얼굴이 하얗게 일어나거든.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잘 못 먹고 뭐 좀 이러던 시절이니까, 아무래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니까 니네가 생각하는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가 발전이 좀 덜 됐을 거 아니야. 실제로 보일러도 연탄 사용해서 떼고 TV도 드르륵 돌리는 시절이었어. 컴퓨터라는 거 없고 핸드폰이라는 거 없고, 그지? 굉장히 삭막했을 것 같잖아. 훨씬 더 인정이 넘치는 시절이었어. 아날로그 감성이 아주 물씬 풍겨나는. 근데 아무튼 그럴 때 그 버짐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얼굴에 곰팡이 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지금도 있어. 내 발에도 있다. 이야, 이 자기 희생 얼마나 투철하냐. 무좀 진균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 균류 때문에 걸리는 대표적인 질병. 무좀 생각하면 불치병이야. 무좀 불치병입니다. 졸라 안 나. 아니, 군대 갔다 오면 다 걸리는 건 아니고 군대에서도 잘 씻으면 안 걸려. 그지?
뭐 봉화지겸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런데, 그지? 봉화지겸이 이제 여기가 다리가 퉁퉁 붓는 거지, 그지? 세균 감염돼 갖고 니네 이거 여기 안 썼는데 봉화지겸이라는 거 있어. 군대에서 아주 잘 걸리는 병, 세균 감염, 세균성 질병이야. 군대성 질병이라고도 하죠. 군대에서만 걸리는 병이야. 이런 일반적인 데서는 잘 안 걸려. 무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별거 아닌데 균류하고 세균하고 애들이 착각하는 경우 좀 있어요. 요거는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 거기 나오지. 자, 원생생물. 자, 그럼 얘는 뭘까? 원생생물이라는 애는 뭐야? 단세포일까 다세포일까? 단세포야. 단세포인데 얘보다는 조금 더 발달된 놈, 핵이 있는 놈. 단세포 진핵. 단세포 진핵이에요. 단세포 진핵 생물. 저런 거 생각하면 되겠지. 아메바 같은 거, 그죠? 아메바 같은 애들이 단세포 생물인데 핵을 가지고 있거든.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이런 원생 생물이 뭐 어쨌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그죠? 근데 얘네들에 의한 질병의 특징이 뭐냐? 매개 곤충에 의해서 주로 옮겨집니다. 매개 곤충, 그죠? 이 원생 생물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의 특징은 매개 곤충에 의해서 옮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질병이 뭐가 있어? 말라리아. 말라리아라는 질병, 말라리아 모기가 옮기죠. 그죠? 그래서 고열에 시달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말라리아가 보통 열대 지방의 풍토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자주 발생하는 곳들이 있지. 어디가 있을까? 휴전선 근처, 그 군부대 많은 쪽 있지. 강원도 철원, 그지? 강원도 화천, 경기도 포천 뭐 이런 쪽. 그래서 헌혈하러 가면 거기 갔다 왔냐고 꼭 물어보더라. 3개월 이내에 갔다 온 적 있습니까? 체크하게 돼 있어. 왜? 말라리아가 자주, 우리나라에서도 고기는 말라리아가 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라리아 모기. 그 다음에 저거 있어. 수면병이라는 거 있어. 얘는 이제 채채파리라고 하는 파리에 의해서 옮겨지는 병이다. 그래서 원생 생물에 의한 질병은 매개곤충이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아까 아메바성 이질 뭐 이렇게 돼 있지, 이제? 아메바성 이질. 뭐 이질이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근데 사실 얘네가 모의고사에는 안 나옵니다. 내신이니까 하는 거야, 내신이니까. 그지? 모의고사에서 이거 가지고 한 문제 낼 만큼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 20문제 중에 이거 한 문제 낼 의미가 없죠. 그지? 의미가 없지. 자,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프라이온이라는 단백질이 있어. 자, 얘는 여기 프라이온 단백질이니까 이거 생물이야, 무생물이야? 당연히 무생물이야. 그냥 입자야, 입자. 근데 그냥 프라이온 단백질이 아니고 변형된 프라이온 단백질. 얘 특징이 있어. 이 프라이온 단백질이 어디에 많이 분포하냐면 그냥 지금 우리도 다 가지고 있어. 여기 중추신경계에 프라이온 단백질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프라이온 단백질 중에 일부가 변형되는 거야. 그럼 변형되면 얘 특징이 뭐냐면 이 변형된 놈이랑 접촉하잖아? 접촉하면 걔도 변형돼. 그 접촉한 주변에 있는 프라이온 단백질도 변형돼. 그래서 그 변형된 프라이온 단백질이 중추신경계에 계속 쌓이는 거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단백질 니네 열에 약하잖아. 가열해도 그대로 남아있어. 변형된 프라이온 단백질은 가열해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래서 그게 중추신경계에 계속 쌓여서 질환을 일으키는 거야. 주로 소한테 나타나. 그래서 뭐라 그래? 광우병. 광우병. 그게 이제 사람한테 나타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몇 건 없기는 한데 인간 광우병이라고 표현하죠. 거의 크로이펠트 야코병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인간 광우병이라고도 표현하고 크로이펠트 야코병. 너희는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 대통령 전 대통령, 그지? MB.
그 당시에 이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한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거의 촛불 들고 엄청나게 시위를 했잖아. 그 이유가 뭐냐? 광우병은 미국, 캐나다에 사는 소에서만 나타납니다. 호주, 뉴질랜드 사는 안 나타나. 광우병이 없어. 그게 왜 그런가? 봤어.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사는 소들은 넓은 들판에 풀어놓습니다. 걔네는 풀 뜯어먹고 사는 애들이야. 근데 북미 지역에 있는 소들은 우리나라처럼 좁은 축사에 가다 놓고 사료를 먹여.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광우병이 발생을 했을 거 아니야. 원래 광우병이 발생을 하면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어떤 그 이 가축을 기르는 농장에서 무슨 심각한 질병이 발생, 그 걔네를 다 죽여버리거든. 땅에 다 묻어버리거든. 근데 이제 그 광우병에 걸린 소를 막 옛날에 유튜브 영상도 많이 돌아다녔었어. 걔를 그럼 죽이고 거기 농장에 있는 소 다 죽여야 되는 거야. 원래는 땅에 다 묻어야 돼. 근데 얘를 죽여갖고 갈아서 사료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동물성 사료를 먹어. 그 나머지 소들이. 근데 중요한 건 그 변형된 프라는 단백질이 광우병 걸린 소에 쌓여 있을 거 아니야. 중추에 쌓여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갈아서 얘네한테 먹였어. 얘네한테 또 쌓였겠지.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나타나는 애들이 좀 그 많았지. 그럼 우리나라에서 왜 반대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좋아해? 소고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기선 먹지도 않는 등뼈를 겁나 좋아하잖아. 우리 사골 곰탕 끓인다 그러잖아. 미국에서는 안 먹어요, 곰탕을. 딱 버리는 거 우리나라가 돈 주고 수입하는 거야. 땡썰 하시지,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몇 개월 이상 되는 소를 수입하냐, 그 이하로 막 그거 갖고도 난리였었지, 이제. 아직 뭐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한동안 미국산 소고기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개방이 됐지. 선생님은 내 돈 주고는 절대로 지금도 미국산 소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식당에서 미국산 소고기 내가 시켜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먹겠지만 내 돈 주고 사 먹진 않아. 그지? 호주, 뉴질랜드 산만 먹습니다. 그지? 그래서 한때 그때 당시에 미국산 수입이 개방이 됐을 때 식당마다 다 써붙여놨지. 우리 식당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식당 가도 그거 붙어있는 식당 없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잊혀져 간 거지, 그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잖아, 그지? 인간은 한 번 먹어보긴 했어. 한 번 누가 사줘서 단체로 먹는 자리니까 저는 미국산 소고기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나만 빠질 수가 없어서 먹었어. 맛있긴 하더라고. 그지? 근데 그게 벌써 한 5, 6년 전이니까 아직까지 살아 있는 거 보면, 그지? 근데 뭐 그게 아주 빈도가 아주 높은 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막 반대를 했던 건데. 뭐 광우병, 크로이펠트 약고병, 우리나라 한우 없지. 그러니까 그 광우병이 있는 이유가 광우병에 걸리면 다 죽여야 되는데 그거를 일부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게 악덕업자가 그 광우병에 걸린 애를 죽여서 그걸 갈아서 사료를 만들어서 얘한테 준 게 문제인 거야. 그지? 우리나라 소들도 이 대관령 같은 데가 목장에서 풀 뜯어 먹는 소들도 있고, 그지? 이게 축사에서 기르는 소들도 있지만 다 얘네들 뭐 먹어? 니네 인간극장이나 이런 데 보면 다 풀 먹더만. 아니면 사료 먹고 건강한 사료 먹고 그러면 사실 거의 없죠. 아직까지 뉴스에 난 적이 없잖아, 그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안 날 겁니다 아마. 그지? 워낙 요즘 세상에 음모가 판치는 세상이잖아. 있어도 안 날 거야. 왜? 우리나라 어느 한우 농가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 그날부터 우리나라 소고기 아무도 안 먹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있어도 조용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환경적인 게 좀 크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우병에 걸릴 일은 별로 없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병원체가 있으니까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참고로 이제 그 양 같은 경우 양한테도 나타날 수 있거든. 양한테 나타나면 이제 스크래피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중추신경이 손상이 와가지고 뇌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리는 거 스펀지처럼. 그래서 그 광우병 걸린 소 영상 보면 얘네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주저앉아요. 그 이게 이 뇌에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양한테는 스크래피라고 부르고 소한테 나타나면 광우병이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게. 자, 대상포진은 뭐냐면은 수두 있지, 수두. 선생님이 알기로는 수두, 어렸을 때 수두 니네 예방주사 맞잖아. 수두라는 질병에 걸려. 천연두라고도 하죠. 그지? 그럼 니네 앞에 천연두 뭐였어? 바이러스였냐?
바이러스 질병일 텐데, 그죠? 어릴 적에 천연두 수두를 앓고 났어. 그러면은 걔네 바이러스가 몸 안에 그냥 남아 있는 거야. 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남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건강한 사람이 돼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걔네들이 번식하는 거지.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그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나타나는 게 내가 알기로는 대상포진이거든. 그러니까 대상포진이라는 질병도 사실 바이러스인 거지, 바이러스. 그 원인은 천연두, 수두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뭐 여기 병원체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63페이지는 자, 63페이지. 좀 이따 그냥 풀어볼게. 자, 일단 64페이지로 하시면은 그래서 인체 방어작용 나옴. 인체 방어작용. 자, 그러니까 이런 병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우리 뒤에 쭉 얘기 듣다 보면은 항원이란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병원체라는 게 있고 항원이라는 게 있어. 너희가 그냥 뭐 숙제를 하거나 과제를 하거나 문제 풀 때는 이 병원체가 곧 항원이라고 생각해도 돼.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야. 얘는 말 그대로 병을 유발하는 애들인 거고, 항원은 원래 뜻이 뭐냐면 내 거 아닌 거, 비자기 물질이라 그래. 원래 내 거가 아니었던 거. 그러니까 항원이 병원체라는 범주를 포함하는 거지. 더 넓은 의미니까 너희들이 공부할 때는 그냥 병원체가 곧 항원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민준이한테 콩팥을 이식해주면 이 콩팥은 원래 민준이 거가 아니지? 그럼 이건 얘 항원이 되는 거야. 얘 몸에 들어가면.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방어작용이 얘 몸속에서 일어나서 공격합니다. 그럼 신장을 이식해줘도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겠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장기 이식 수술 받으신 분들은 면역 억제제를 먹죠. 방어작용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죠? 하여튼 뭐 의미는 조금 차이는 있다만 그냥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셔도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런 항원 또는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와. 그죠? 내 몸에 들어오면, 몸속에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일단 못 들어오게 할 거 아니야. 들어오더라도 병이 안 걸리게끔 우리 몸에서 뭔가 어떤 조치가 일어난단 말이지. 그게 방어작용이다. 그지? 이제 그럼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떤 방어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재 쭉 풀어서 썼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뭐 해야 돼? 방어작용이 제일 첫 번째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맞지? 못 들어오게 그걸 1차 방어라고. 1차 방어. 이제 1차 방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그럼 어떻게 못 들어오게 막어? 일단 야, 예를 들어서 이 교실에 못 들어오게 막기 위한 것도 있는 거죠. 이 벽이라고 하는 게. 그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런 병원체들이 못 들어오게 벽이 설치되어 있어. 그게 뭐야? 피부. 그 다음에 내장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벽들, 상피세포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물리적 장벽을 세워놓은 셈인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피부라든가, 그지? 그 다음에 그 내장기관 안쪽을 덮고 있는 것들을 상피라고 하거든, 상피. 그런 어떤 상피 조직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름의 물리적인 장벽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지? 그래서 거기 보면 병원체 침입을 막는 1차적인 선천성 방어벽이 피부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내가 상피조 점막이라고 하죠, 점막. 여기 보면 약간 그 점막 표면에 끈적끈적한 액체 같은 것들도 덮여져 있지, 그지? 그래서 그런 나쁜 것들이 거기 끈적끈적한 액체에 걸러져서 우리가 그걸 뱉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차 방어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야. 일단 1차적으로 저기 못 들어오게 막아줘야 되는데 그 방어선이 무너지면 어서 오십시오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 다음 또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 맞아? 이게 책마다 조금 표현이 다르더라고. 지금 우리 책에서는 그냥 선생님 1차 방어에 묶어놓기는 했는데 2차 방어로 보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적 장벽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 우리 눈에 먼지 들어가면 뭐가 흘러나오지 저절로? 왜냐면 그 먼지 안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눈물이나, 그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우리 음식 안에도 세균 들어있을 수 있는데 음식이 위에 들어가면 위가 어때? 굉장히 강한
산성을 띠니까 그것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 죽을 수 있겠지? 그런 것도 1차 방어, 그지? 어떤 pH 이런 거. 자, 참고로 이 눈물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그지? 화학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물질에 의해서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또 제거되는 것도 있는 거야, 그지? 라이소자임? 치매도 있어. 뭐 눈물이나 치매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화학 물질들이 그래서 니네 사실 침 뱉는 게 별로 안 좋아. 침은 자꾸 삼키는 게 좋다 그러지. 그지? 삼키는 게 좋다 그러죠. 침을 선생님들 길 가다 이렇게 침을 거의 안 뱉거든. 난 담배를 피더라도 침을 거의 안 뱉는데 뭐 가래가 어쩔 수 없이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뱉는데 담배 피는 특히 학생들 보면 담배 피면서 침 찍찍 받아. 아우 가다가 그냥 확 때려버리고 싶은데,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침을 별로 뱉는 게 좋지는 않대요. 침 자꾸. 그렇지. 근데 담배를 안 펴도 보면은 옆에 서갖고 찌찌 애들 따라서 뱉는 애들 있더라고. 근데 이게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그지? 미관상도 안 좋고. 조금 내가 이렇게 무언에 그 경고를 할 때 요즘 안 하더라고. 지들도 이제 눈치 깐 거야. 이 새끼가 빡 돌았구나. 이제 3명이야. 누군지 알아 나는. 내가 근데 늘 얘기하자면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는 거라고. 어느 날 나한테 한번 걸리는 날이 올 겁니다. 가만 안 냅둔대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모 호출하고 경찰 부를 겁니다. 죽여버릴 거야. 그지? 난 가만 안 둬. 그지? 아니 담배 피는 거 좋다 이거야. 쥐들이 피겠다는데 그걸 내가 뭐라 하겠어. 근데 왜 내 차 앞에서 피냐고. 피는 것까지 좋다 이거야. 왜 내 차에다 침을 뱉냐고. 담배를 털고. 진짜 죽여버릴게. 내가 도장할 거야. 차 도장할 겁니다. 도장하면 얼마인 줄 알아? 200만 원이지. 담배 한 대 잘못 폈다가 2, 300 나가는 거야. 난 분명 도장한다고 할 거야. 이거 담배 때문에 손상돼서는 도장을 해야겠다고. 지들이 할 말 없지 뭐. 그지? 나 아직 안 잡혔어. 근데 요즘 걔네들도 슬슬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 내가 누군지 알거든. 우리 빌라에 사는 애야. 걸리면 걸려봐. 아주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CCTV를 차 위에다 블랙박스 없어요? 블랙박스가 안 돼. 차 위에다. 자, 배터리가 거의 이제 앵꼬여가지고 교환할 때가 다 돼가지고 블랙박스가 시동 끄면 그냥 꺼져. 안 찍혀. 원래도 잘 안 찍히거든. 원래도 이게 시동 끄고 나면 한 2-3시간 찍히다 말아버리는데 요즘에 시동 끄면 그냥 꺼지더라고. 의미가 없어 블랙박스가.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1차 방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냥 뭐 우리 교재에는 1차 방어로 나와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 하면 난 이렇게 구분을 할게.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뚫렸어. 물리적 장벽이 뚫려서 세균이나 병원체가 이제 내 몸에 예를 들어 좀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이제 우리 책에 이렇게 안 돼 있거든. 지금 보면은 1차 방어적에서 물리적 방어 돼 있고 그 밑에 식세포 방어라고 돼 있지. 거기 옆에다가 2차 방어라고 써놔. 1차적으로 이런 장벽이 뚫려서 병원체가 들어오면 일단 2차 방어가 이런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눌게요. 2차 방어가 두 가지인 거야. 교과서에는 그렇지. 교과서에는 지금 내가 그러니까 요거 이제 쓰고 내가 얘기를 해줄게. 두 가지 건데 비특이적이 있고 특이적이 있어. 자, 우리 일반적인 참고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까지는 그냥 1차 방어로 나와. 알겠어? 여기까지는 그냥 1차 방어로. 지금 우리 교재에도 여기까지 1차 방어로 써져 있는 거야. 그리고 얘는 2차 방어로 나와요. 그거만 니네가 구분해주면 돼. 괜히 또 나중에 갖고 선생님 이거 2차 방어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의미로 2차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장벽을 뚫고 들어왔어. 그럼 그걸 이제 2차 방어로 보는데 우리 교재에는 여기까지는 1차 방어로 돼 있을 거라 이 말이야. 알겠니? 시중 참고서도 아마 요 내용까지는 그냥 1차 방어로 돼 있을 거야. 그럼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1차 방어라고 할게. 근데 이거 한번 썼다 지웠으니까. 그럼 비특이적이고 특이적이 있어. 자, 특이적이라는 건 뭐지? 특이하다는 거야. 한 새끼만 공략한다는 거고 비특이적은 가리지 않는다는 거지. 아까 이제 병원체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원생생물도 있고 뭐 등등등 있을 텐데 아니 밀고 들어오는데 누가 가리겠냐고. 그지? 6.25 전쟁하는데 북한군 중공군 따지고 있을 거냐. 일단 들어오면 다 죽여야 될 거 아니요. 그지? 그런 의미인 거지. 근데 이제 비특이적은 선천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선천적.
선천적 방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이적 방어는 후천적 방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비특이적 방어라는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 그러니까 갓난 아기들한테도 이 방어 작용은 나타난다는 얘기지. 근데 특이적 방어는 갓난 아기들한테는 안 나타나지. 걔네들이 태어나서 아기들이 앓잖아. 감기 여러 번 걸리잖아.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후천적으로 소위 말하는 항체라는 게 생겨. 요약하자면 얘는 항원 항체 반응이 핵심이거든. 항원 항체 반응. 그러니까 항체라는 게 만들어져서 병원체들을 제거하는 과정이야. 이 핵심이. 근데 이 항체라는 건 갖고 태어나는, 물론 엄마한테 조금 받아서 태어나는 건 있어. 근데 그건 특정 항체만 갖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태어난 이후에 내가 만나게 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는 걔네들이 들어왔을 때 생기니까 후천적으로 생긴다. 그럼 이 선천적인 방어, 이 비특이적 방어 뭐가 있느냐? 자, 일단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 거기 우리 책에 있는 대로 해줄게. 그러면 방어 물질들,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세균에 감염이 돼. 아니죠.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바이러스가 그 그 세포 안으로 침투했어. 그러면 이 병원체에 감염된 애들이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뭔가를 만들어내. 그런 거야. 대표적인 게 거기 나와 있는 뭐냐면 인터페론이야. 인터페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터페론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 얘가 이제 오늘 내일에 죽어가고 있어. 근데 아직 주변에 있는 세포는 멀쩡해. 주변에 있는 세포는 멀쩡한 거야. 그러면 얘를 그냥 냅두면 주변에 있는 세포들 여기서 바이러스가 이제 뚫고 나온다 그랬잖아. 얘네들도 감염이 돼. 그지? 그러니까는 얘가 이제 주변으로 어떤 물질들을 뿜어내는 거야. 그래서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은 있잖아. 좀 이따 나오는 염증 반응하고 이어지는데 식세포라고 하는 세포들 끌어들여. 그래서 인터페론이라는 애가 이거지. 쉽게 말하면 야 여기 있어. 얘가 이제 병원체라 그러면 인터페론이 야 여기 있어 그러면 이제 식세포가 막 오는 거야. 막 와서 얘를 잡아먹어. 뭐 이런 식이야. 그거 그 식세포 작용을 유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보통.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서 분비가 돼서 주변에 감염되지 않은 세포가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옆에다 가로하고 써놔. 식세포 작용을 유도한다. 식세포 작용을 유도한다. 식세포라는 게 뭔지는 조금 이따 우리 또 얘기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보채 단백질이라는 것도 있어. 보채 단백질,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거기 뭐 써있긴 이렇게 써있죠. 병원체 표면에 존재하는 물질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고 일련의 연쇄 반응을 통해서 침입한 병원체를 뭐 용해하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은 어떤 세균이 이제 우리 몸 안에 들어왔다 이거야. 그럼 이 세균에다 구멍 내서 물 빠져나가게 해서 얘 죽여버리는 거야. 보채 단백질. 알겠지? 뭐 그런 거. 인터페론이라든가 뭐 보채 단백질이라든가 요런 것들. 요런 화학 물질이 만들어지게 한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냥 1차 방어 내가 묻는다 그랬어. 1차 방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염증 반응이라는 거 있어. 염증 반응. 자, 이 염증 반응은 거기 지금 동그라미 3번에 나오는데 2번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2번하고 연결해서. 이제 염증 반응.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방어 물질 밑에 염증 반응이 4번이 되겠죠. 1차 방어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염증 반응이 제일 중요해. 그럼 자,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 예를 들어 여기 피부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밑에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겠지. 자, 내가 피부를 찔렸어. 바늘 같은 거에 찔린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늘 같은 거 찔렸어.
그럼 눈에 안 보이다 뿐이지 이 바늘 같은 거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묻어서 들어오겠어. 맞지? 그럼 그 상처 부위를 통해서 얘네들이 들어온다고? 들어와. 그러면은 이 피부, 모세혈관하고 이 피부 조직 사이에는 무슨 세포가 있냐? 비만 세포라는 애가 있어. 비만 세포. 비만 세포라는 애가 있어. 자, 비만 세포는 뭔가 물질을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있냐? 여기 화학 물질 가지고 있거든. 자, 요 화학 물질 이름이 히스타민이야. 히스타민이라는 화학 물질을 갖고 있다가 이 안으로 있던 병원체들이 들어오잖아. 그럼 얘가 이 히스타민 분비합니다. 히스타민 분비해. 그럼 그 히스타민 분비하면은 이 모세혈관 안에 혈액이 흐르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백혈구가 들어있지. 백혈구. 백혈구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 산성 백혈구, 중성 백혈구, 염기성 백혈구, 단핵구, 림프구 뭐 이렇게 쭉 있단 말이야. 크게 5가지가 있거든. 그러면 여기 모세혈관은 사실 미세하게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셈이야. 그러면은 거기 안에 백혈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그럼 백혈구가 이렇게 일로 빠져나와. 그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 감지해가지고 그래서 상처 부위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마치 백혈구가 아메바 움직이듯이 움직인다 그래갖고 아메바 운동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아메바 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해.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대식세포라는 또 세포가 있어. 대식세포. 대식세포라는 세포가 있어. 그래서 하여튼 걔네들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동. 요 히스타민을 감지해가지고 그 상처 부위로 이동하는 거야.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갔어. 가면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 어떤 병원체를 가리지 않고 그냥 먹어버려.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야. 먹어버려. 그래서 식세포야. 대식세포 또는 식세포. 이거 그냥 굳이 구분 안 해도 됩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대식세포나 식세포가 그 병원체를 흡수해서 분해해 버리거든. 일종의 먹는 것처럼. 이거 식균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균작용. 알겠어?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거기에 나와 있지. 자, 그래서 염증 반응의 과정 그렇게 보면 피부가 손상돼서 병원체가 체내로 들어오면 조직세포 주변에 있는 무슨 세포? 요거 무슨 세포라고? 비만세포. 그러니까 선생님이 세분화하지 않을게. 그냥 백혈구가 종류가 졸라 많다. 비만세포라는 애도 백혈구고요. 대식세포라고 하는 애도 백혈구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림프라고 하는 애도 백혈구야. 그냥 백혈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정도로만 이해합시다. 알겠니? 그래서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그럼 그것 때문에 이 상처 부위가 부어오르고 뭐 아프고 좀 이래. 그럼 어쨌든 그 과정, 그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을 감지해서 백혈구나 대식세포 같은 애들이, 그냥 통칭해서 대식세포라고 할게. 백혈구 이동해서 그 병원체를 잡아먹는다. 그 잡아먹는 작용을 식균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식균하고 식세포. 식세포가 균을 드시는 게 식균이야. 오케이? 식세포 작용이랑 식균 작용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식세포 작용 나와 있잖아. 우리 책에는 식균 작용, 식세포 작용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니? 식세포 작용 또는 식균 작용.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너희가 그래서 염증 반응이랄 때 아까 히스타민이라는 여러 화학물질, 얘뿐만 아니라 또 화학물질 나오는 게 있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상처 부위가 조금 부어오르고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도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아프게 해가지고 더 조심하게끔 만들어주는 심리적인 작용도 좀 있는 거고, 그때 이 안에서는 이제 식세포 작용이 일어나고, 쉽게 말하면 잡아먹어서 서로 싸우는 거야. 싸우다 죽으면 어떻게 돼? 고름이 되는 거지, 그지? 고름. 그래서 니네 심하게 상처 날 때 사실 고름이 나오면, 고름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지? 내가 여기 세균 감염이 돼 있었다는 얘기고, 그 세균 감염된 게 거의 치료가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백혈구가 죽은 그 사체가 이렇게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게 고름인 거거든. 그래서 심하게 상처가 났는데 고름이 나와서 이제 거의 다 나은 거야. 그지?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이 뭐다? 염증 반응인 거고.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봐봐. 이 병원체가 세균이건 바이러스건 뭐 가리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무슨 작용? 비특이적 방어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갓난아기들도 어때?
상처 나면. 갓난아기들 상처 나면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아물잖아. 걔네들한테도 이 과정이 일어나는 거야. 똑같이 염증 반응이. 그죠? 염증. 근데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요 이제 좀 상처 부위가 부어오르지. 근데 이제 이게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문제가 상처 났을 때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건 괜찮아. 상처가 안 났는데 멀쩡한데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요 히스타민 때문에. 그 뒤에 가서 얘기하시면 그게 알러지. 그러니까 상처가 안 났는데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비염이 있거든.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단 말이야. 상처가 안 났는데 코에 있는 점막이 부풀어 오른 거야. 그러니까 숨쉬기가 어렵고 코가 막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분비가 돼가지고. 그건 이제 알레르기 현상이 알레르기라고 하는데 그건 뒤에 가서 나올 테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차 방어의 핵심 요거 염증 반응.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돼? 이게 막는다고 막지만 일부 애들은 또 몸속으로 더 깊숙이 침투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침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얘네가 일단 들어왔으니까 대비를 뭐 해야 되겠지. 그런 측면에서 일어나는 게 이제 2차 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차 방어.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백혈구 있지 우리 몸속에. 우리 그냥 중학교 때는 백혈구라고 배우잖아. 자, 참고로 백혈구 어디서 만들어지냐? 골수라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백혈구가 종류가 겁나 많거든. 한 5가지 정도 된다고 보면 돼. 산성 백혈구, 중성 백혈구, 염기성 백혈구, 단핵구, 림프구, 이렇게 5가지가 있어. 그래서 산성 백혈구는 다른 말로 줄여서 산구라고 부르고, 중성 백혈구는 다른 말로 호중구, 백혈구, 호중구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 얘는 호염구 뭐 이렇게도 불러.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단원 공부할 때 대식세포가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식세포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식세포가 있고 사실 대식세포가 있는 거거든. 대부분 얘라고 생각하면 돼. 대부분 얘.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식세포라고 하는 백혈구가 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긴 한데 그냥 같은 걸로 취급해도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단핵구라고 하는 애가 나중에 대식세포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니네가 그냥 식균작용을 하는 식세포다 그러면 그게 호중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거 제일 많이 만들어지고 얘는 만들어졌다가 수명도 짧아가지고 금세 없어지고 뭐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요 림프구는 꼭 기억해야지. 림프구는 이제 이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T 림프구라는 게 있고 B 림프구라는 게 있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하자면 이 림프구에서 유래가 된 놈인데 NK 세포라는 것도 있어. NK 세포가 뭘까? 많이 들어보지 않았냐? 자연살생 세포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아다니다가 이 림프로부터 유래돼갖고 만들어지는 세포인데 암세포 같은 거 죽여버리는 거지. 몸속으로 돌아다니다가 암세포 같은 거 만나면 죽여버리는 뭐 그런 세포야. 그죠? 하여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적어두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요 정도 백혈구가 이렇게 5개가 있다. 그 중에서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같은 요 림프구라는 놈하고, 그 다음에 굳이 기억한다면 이제 호중구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 여기서 배우는 식세포가 다 호중구가 식세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엄밀히 말하면 얘랑 좀 다른 건데 그냥 같은 걸로 취급해도 무방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핵구라는 애가 이제 이렇게 대식세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네가 우리 몸에 들어왔어. 그럼 이제 우리 몸 안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2차 방어, 그지? 2차 방어가 일어나게 되고, 자, 2차 방어는 아까 지금 염증 반응까지 그냥 1차 방어라고 생각하라 그랬어, 그지? 그러면 2차 방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다?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거다, 후천적 방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1차 방어와 달리 1차 방어는 비특이적 방어야. 가리지 않습니다. 병원체건 뭐 가리지 않나. 근데 얘는 특이적 방어라 그래. 그러면 특이적 방어인 이유는 뭐랑 관계가 있냐면 바로 그 페이지에 나오는
이 2차 방어의 핵심이 항원항체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 항원 항체 반응. 그러니까 이 2차 방어의 핵심이 항원항체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의 특징을 이해하면 왜 특이적 방어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항원이라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지? 그냥 병원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병원체도 항원인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래 내 거가 아닌 건 다 항원인 거야. 알겠어? 비자기 물질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면 그때 그럼 이걸 우리가 그냥 병원체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래서 항원에 해당되는 병원체가 이제 우리 몸 안에 어쨌든 들어오면 뚝뚝뚝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서는 항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 이거야. 항체라는 게 만들어져. 자, 근데 항체는 혈액에서 액체 성분을 혈장이라고 하잖아. 혈장에 들어있는 감마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단백질로부터 만들어지는데, 거기 밑에 보면 나와 있지만 얘가 생김새가 약간 Y자처럼 생겼어. 뭐 이렇게 그냥 생겼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요 부분 있죠, 부분. 지금 요 부분. 양쪽에 팔처럼 생긴 요 부분은 요 아랫 부분은 우리가 불변 부위라고 그러고요. 요 지금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가변 부위 또는 결합 부위 뭐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생김새를 보면 가변 부위 또는 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항원 병원체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지금 결합 부위라고 하는 거는 그 병원체랑 결합을 하는 부분이란 뜻이거든. 근데 병원체마다 생김새가 다를 거 아니니? 맞아?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긴 항원이 들어왔어. 병원체가 들어온 거야. 그럼 이제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럼 얘랑 항체가 이렇게 이제 뭐야? 얘랑 결합할 수 있는 결합 부위를 갖는 항체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가 막 만들어져. 그런데 선생님 요거만 얘기하고 싶게. 그런데 이번에 얘만 들어온 게 연달아서 이렇게 생긴 애가 들어온 거지. 그러면 기존에 내 몸속에는 요 항체라는 애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얘가 얘랑 결합할 수 있을까? 못해요. 왜? 결합 부위가 다르거든. 그러면 또 얘는 얘대로 얘가 제거하는데 요렇게 생긴 애가 들어오면은 또 얘랑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또 따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항원항체 반응의 핵심은 항체는 그 항체를 만들게 한 항원하고만 결합할 수 있어. 이거를 우리가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이 들어오면 항체가 생겨서 항원하고 항체가 결합해갖고 제거가 되는 과정을 항원항체 반응이라 하는데 그때 이 항체의 특징이 뭐라고? 결합 부위. 항체는 그 항체를 만들어지게 한 항원과만 결합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 이렇게 얘기해.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 왜 특이적 방어겠어? 특정 애들하고만 결합해서 제거가 되는 거야. 물론 이런 건 있어. 항체가 그러면 항원하고 결합하잖아. 식세포는 지가 잡아 드시는 거잖아. 근데 얘가 결합한다고 해서 얘가 제거가 되는 건 아니야. 생각해봐. 항원이 막 움직이는데 항체랑 결합했어. 그럼 어떻게 돼? 못 움직이지. 혹은 그 항원이 약해져. 그러면 이제 식세포가 와서 드셔요. 혹은 그 항원들하고 항체가 결합해서 그 항원을 가라앉히기도 하고 걔네를 무력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그 밑에 중간에 그림 나오지. 항체 작용 그래가지고 뭐야? 뭐 항원하고 항체가 결합해서 그런 병원체들 중성화시키기도 하고 혹은 응집시켜서 엉기기도 하고 가라앉게 하기도 하고. 그제? 그러면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된다?
그런 애들을 식세포 백혈구가 와서 드신다. 식균 작용에 의해서 결국 제거를 한다는 얘기고, 아까 거기 뭐 보채 단백질 얘기했다만 그 얘기인 거야. 보채 단백질이라는 애가 이제 그 항체에 의해서 이제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 세균이나 병원체 몸에다가 구멍 뚫어갖고 물 빠져 이게 나오게 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 뭐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밑에 이런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내 몸에 들어온 병원체가 제거되는 게 이제 2차 방어, 특이적 면역이다, 방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래서 거기 보면 2차 방어 작용의 특징, 그래서 자기 물질과 비자기 물질을 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몸 속에 있는 애, 그러면 얘는 항원으로 인식을 안 하는 거지. 아까 이제 자기 물질이 항원이라고. 그럼 이거 원래 내 거인 거는 항원으로 인식하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한 항체 안 생기는 거야. 근데 얘는 내 거가 아니었어. 그지? 내 거가 아니었으니까 그 과정도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거야. 그죠? 근데 이제 내 거가 아닌 놈은 그거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 물질과 비자기 물질 구분한다는 거고, 그래서 항원을 인식하면 이에 꼭 맞는 항체를 만들어내고 항체는 자신을 만들게 한 항원에만 작용한다. 뭐 3번, 4번 얘기는 조금 쉬었다가 이제 추가로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니? 잠깐 쉬도록 합시다. 잠깐.